야, 이거 진짜, 이거 낙찰 받을 수 있는 거야?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과 짜증과 경매를 이제 안 좋은 것만 보게 되고 그만두게 돼요. 5번 정도 가면 한 번 정도 낙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한 20% 정도 낙찰 확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문턱만 넘어서면 되거든요. 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제가 빌라가 하나 경매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빌라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세입자는 6천만 원의 그 전세금을 내고 그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네. 이 경매가 1억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저는 1억을 다 주고 사야 돼요? 아니면은 4천만 원만 주고 사면 돼요? 아, 그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대항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 세입자가 본인이 6천만 원을 내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 6천만 원을 이사 나갈 때 배당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낙찰받은 사람한테라든지 대항을 해서 이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대항력이 있는 그게 사람? 대항력이 있는 사람. 아. 근데 대항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확정일자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확정일자를 또 받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배당 요구라는 건 뭐냐면 법원에서 이제 매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저 6천만 원 저 받을래요?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 요구를 하면 6천만 원을 내가 받고 이사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1억을 내고 사야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1억을 가지고 낙찰을 받으면 그 1억을 낙찰금에 대해서 6천만 원이 배당에 나가는 거죠. 아. 예.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내 보증금 주세요라고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인수된다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즉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채권가 매수인, 낙찰자가. 그렇게 됐을 때는 1억에 사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갈 때 6천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물건이 4천만 원 이하로 더 떨어졌을 때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6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갈 때 6천만 원 주고도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제가 한 경매 물건을 딱 낙찰을 받았을 때 내 수중에 내가 1억짜리를 살려고 해도 만약에 대출이 60% 나온다 네. 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 통장에 4천만 원만 있어도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나서도 그 이후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낙찰 받고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네. 낙찰 받았어. 난 대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네. 근데 안 나와.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을 때 내가 입찰을 할 때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참고로 입찰 보증금은 그 경매 물건의 10% 비용을 선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찰 받으면 그게 그대로 지불되는 거고 낙찰이 안 되면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뭐 여러 사유로 인해서 경매나 공매로 이렇게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공개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공개가 되나요?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 매각되는 자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데이터들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유료 사이트에서 뭐 등기사항 전문증명서라든지 뭐 전입세대 열람, 뭐 감정평가서에 대한 내용 등등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정보를 딱딱딱딱 이제 세팅을 해놔요. 그럼 여기서도 의심. 네. 제가 만약에 네. 경공매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료 사이트를 이용한다면서요. 그쵸. 그런데 진짜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유찰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네. 내가 가져가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료 사이트에는 그런 좋은 정보를 안 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너무 경우는 의심이다. 없고요. 그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뭐 1번부터 뭐 100건까지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모든 물건을 다 올려놔요?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유료 사이트에 돈을 내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찾아본다. 네네네.
근데 제가 그 유튜브 보고 하면 그 유튜버들이 뭐 구독자나 수강생들 데리고 그 현장을 막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 임장이라고 하죠. 그 임장. 예. 임장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임장은 필수 요건이죠. 아파트나 뭐 이런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산다? 네. 그러면 전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시세라든지 내용 파악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처 부동산에 전화해서? 그렇죠. 뭐 가치라든지 이런 뭐 시세 아니면 현재 상황, 부동산의 분위기 이런 건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눈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임장을 가야 되거든요. 예로 내가 가서 점유자가 그 사람이 정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점유하는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가서 탐문을 해야 되고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화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우편물 내용을 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에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우편물이 계속 있는 건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집에 뭐 똥개가 살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자료는 나와 있는데 네. 실제로는 똥개가 아니고 개똥이가 살고 있어. 그런 경우 있죠. 실질적으로 얘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저는 서류상에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서나 법원 사이트에 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딱 임장을 통해서 가봤더니 채무자가 즉 소유자거든요. 그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은 어디 간지 몰라. 어디 가 있고요.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자녀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 돈 못 받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기라도 할래 막. 그래,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네. 비일비재한가요? 비일비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드문데 이건 현황조사서라든지 감정평가서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그렇게 해서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봐야 돼서 실제로 가야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가야 알 것들은. 수 있는 거죠. 임장도 간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대법원이나 온비드에 떴어요. 네. 그리고 임장도 가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면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요. 그리고 실제로 입찰을 해요. 네. 그러면 꽤 공개되고 나서 입찰까지 기간이 긴가 봐요. 길죠. 얼마나 되나요? 이게 법으로 절차상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에 얼마에 팔아주세요 사장님 하고 뒤돌아서는데 매수자가 있어요 계약하시죠 이런 경우 네. 있잖아요. 네. 부동산장이 정말 좋을 때 뭐 내놓자마자 팔리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매는 법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 전에 감정평가가 매겨져요. 금액이 이제 책정이 돼요. 이 건물의 가치는 이 정도다. 얼마다. 네. 그리고 나서 각종 이해관계인들, 뭐 채권자, 채무자, 뭐 임차인 이런 사람들한테 이 해당 부동산이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막 그냥 모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는 후에 이제 매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개되고 나서 6개월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통상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꽤 돼요. 길구나.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가 한 번 유찰되면 또 한 달 기다려야 되고 또 뭔가 변경이라든지 연기 사유가 생겨버리면 또 딜레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궁금한 거 생겼어요. 네네. 그러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감정평가 금액이 몇 %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가 저감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20%가 싸지는 거고요. 경기권은 30%가 싸져요. 한 번 유찰되면 30%씩 저렴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 이거 진짜 무식한 질문인데 네네. 100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 한 번 유찰되면 경기도 기준 70억 되죠? 70억 돼요. 한 번 더 유찰되면은 70억에 30%니까 49억 되죠? 맞아요. 4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찰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계속 유찰이 돼요. 이론상으로는 1,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론상으로는 뭐 그 퍼센테이지대로 계속 이제 싸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뭐 채권자가 이거 너무 싸다. 난 이렇게는 매각 못 시키겠다라고 하거나 뭐 채무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경매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취하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너무 싸져 버리면. 근데 경매나 공매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나라에서 뺏어와서 파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뺏어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경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네. 그러니까 통상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가를 시키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은행도 야 그냥 이렇게 떨어질 거면 내가 그냥 부동산에 내놓고 내가 알아서 팔게 이렇게 해서 다시 회수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채권 회수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너무 리스크가 마이너스야. 커져. 네. 너무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거 지금 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경매 절차를 취하를 시키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물건을 다듬는 과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네. 그러면 임장을 가면 대표님만의 그 권리 분석 꿀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네. 어떻게 그 권리 분석이라는 게 그냥 요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냥 분석한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권리 분석이라 하면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한 이유가 네. 해당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권리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쓴 입찰 금액보다 금액을 더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풀리지 않는 이런 권리를 내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경매에 대한 이런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료 사이트에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딱 해놔요. 네. 해놓는데 그 부분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게 써 있어도 모르는데 기본적인 공부만 하시면 충분히 내가 쉽게 권리 분석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권리 분석만 몇 달 공부하시는 분들 계셔요. 입찰 한번 못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리 분석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현장 나가시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이 정말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임장을 하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저희 판다에듀에 저희 졸업생들 대상으로 무료 강의를 올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보면 혼자서 경매할 수 있나요? 자, 무료 강의 보시면요. 아, 경매가 이런 시스템,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네.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자금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구나. 전업 또는 부업으로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증거 자료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수익을 낸 자료들을 딱 해놨으니까 아 이렇게 경매에 입문하시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동기부여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은 그 유료 무료 강의 모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대신에 캡틴 김 대표 네네. 유튜브 구독 꼭. 네, 저희 유튜브가 부자다 TV입니다. 부자다 TV 부동산을 디자인하다 경매하는 건물주인데요. 거기에 전 닉네임 캡틴 김 대표가 자, 채널 이름 다시 한번. 채널 이름은 경매하는 건물주입니다. 경매하는 건물주. 네, 경매하는 건물주. 이거 보신 분들 전부 다 경매하는 건물주 구독하셔야 돼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다에듀에 무료 강의로 동기부여를 하시고요. 유료 강의는 우리 졸업생들 무료잖아요. 네네네. 무료 들어가서 보시면 물건 검색하는 것부터 수익 내는 전 과정을 싹 다 넣어놨거든요. 아. 그것만 보시면 솔직히 다른 데 가서 돈 내고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아.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고 경매 입문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 네. 제가 디테일하게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고 네.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께서 직장인들한테 경공매가 진짜 좋다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야 되잖아요. 네. 물론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된다고 하지만 네. 경매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입찰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직장인이 해요? 자, 직장인들 보통 우리 부업으로 구매 대행 많이 하잖아요. 네. 저녁 시간에 뭐 3시간, 4시간 아니면 밤을 새가면서 물건 업로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매 물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경매 투자는 하루에 퇴근 후에 한 2시간, 많으면 3시간 정도 집중해서 물건 검색하는 것부터 보셔라. 어떻게 하는지 물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보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임장을 가시는 거죠. 네. 임장을 뭐 하루 종일 안 가셔도 돼요. 반나절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해당 아파트나 해당 빌라, 해당 토지로 임장을 가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서 오프라인 법정에 가서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법원에 안 가시고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인 제도? 예, 내가 안 가고 내가 아는 사람을 시켜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내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대리인으로 입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약간의 비용만 납부가 되면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직장인이라도 충분히 소중한 월차 안 쓰고 입찰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공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아요. 내가 온라인으로 입찰하고 입금하면 돼요. 그래서 낙찰되면 낙찰이 되는 거고, 폐찰하면 다시 내 통장으로 입찰 보증금이 입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니까 경매, 공매 다 시간 안배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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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궁금하다. 대표님은 그럼 여태까지 경매나 공매를 하시면서 네. 몇 번이나 거래를 해보셨어요? 경매 물건을 잡아보신 경험 있을 거잖아요. 낙찰 받는 경우. 남의 것도 뭐 대신 해주시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쵸.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제가 그걸 횟수로 뭐 하나씩 세지는 않았지만 약 한 15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원분들 것까지 다 해서 제 것만 아니라 저희 이제 회원분들 것까지 컨설팅 해드리고 낙찰 받아들인 것까지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160건 중에 제일 비쌌던 거. 제일 비쌌던 건 공장인데요. 약 70억 정도 되는 거. 네. 와. 팜다이드에 저희 무료로 그 강의도 졸업생들 대상으로 그 찍어주셨으니까. 네네. 혹시나 임장 가셔야 되거나 경공매 그 가셔야 되는데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우리 캡틴 김 대표님한테 부동산을 디자인하다. 네, 캡틴 김 대표입니다. 캡틴 김 대표님께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여기 아래 링크 달아주실 거예요? 여기 그 유튜브 그거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대표님처럼 부동산 경공매 투자를 하려고 이제 막 준비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처음에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보통 제가 이제 10년 넘게 경공매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때 같이 시작했던 제 뭐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시장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경공매 시장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을 일단 본인이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정도 갔는데 폐차를 해. 그러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직장인이라면 아니면 내가 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귀한 시간 내서 간 거거든요. 근데 한 번, 2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번, 4번 되면 멘탈이 흔들려요. 그때부터는. 야, 이거 진짜 이거 낙찰 받을 수 있는 거야?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과 짜증과 멘탈이 이제 막 흔들려 버리면서 경매를 이제 안 좋은 것만 보게 되고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적인 확률이 5번 정도 가면 1번 정도 낙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20% 정도 낙찰 확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문턱만 넘어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번 낙찰을 받아서 명도하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내보면 경매라는 게 이만한 게 없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런 것도 모르실 거예요. 저 아까 대표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몇 명이나 가냐고 한 번에. 그쵸. 사람들은 막 100명, 200명 와가지고 막 손 들고 막 그러는 줄 알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서너 명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물론 장이 좋을 때는 뭐 20명, 30명씩 막 몰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장은 또 지역별로도 편차가 그렇죠. 굉장히 심해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3, 4명, 어느 지역은 뭐 단독 입찰, 어느 지역은 5, 6명. 근데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한 이유는 단독 입찰이나 경쟁이 덜하면서도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나 부동산을 낙찰받는 그런 입지를 공략을 하는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을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낙찰받고 수익 낼 수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유튜버 부동산을 디자인하다 부자다TV의 캡틴 김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공경매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제가 정말 몰라가지고 초보스러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초보자분들한테는 나름
재밌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 졸업생분들은 판다이주에 그 무료로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께서도 부동산 경공매 관련해서 무료 버전, 유료 버전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버전만 들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다TV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